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아파트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방향을 많이 틀고 있습니다. 눈길을 어디로요? 똘똘한 상가 또는 다가구 원룸 건물, 상가주택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구 원룸 건물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다가구하고 다세대 구분을 잘 못하시던데요. 다가구는 1주택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다가구 건물을 이제 매수를 해서 경매건 일반 매매건 매수를 해서 본인이 거주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본인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가구 원룸 건물은 50대, 60대 이렇게 은퇴 세대들,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앞으로는 몸값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는 왜 자기 집 이제 아파트 살고 소형 아파트 몇 개 가지고 월세 받고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월세 받고 이런 거 많이들 하셨잖아요. 편하게.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럼 주택수가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주택 숫자는 줄여야 되고 그죠? 또 수익형 물건은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주택 또는 다가구 원룸 건물 그리고는 똘똘한 입지 좋은 상가 이쪽을 보시고요. 그리고는 저는 늘 공장 좋아요, 공장 해보세요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엄두가 안 나시는지 공장도 괜찮아요.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입니다. 감정가가 10억이 좀 넘습니다. 한 번 유찰이 돼서 70%니까 7억 좀 넘는 그런 금액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7월 23일 날, 그죠? 목요일 날 입찰 날짜, 그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수요일 날 올릴 거니까, 그죠? 그 다음날 바로 입찰인데, 한 번 더 유찰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알 수 없죠? 토지가 94.38평, 제법 커요. 예, 다가구 원룸 건물 하더라도 토지가 너무 작은 것보다 이렇게 큰 규모 이런 거를 좀 보시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 다가구 원룸 건물이 어떻게 용도를 보면은 토지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러면은 더 좋아요. 예, 그 외에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준주거 여기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니까 땅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자, 건물 같은 경우에 바닥 면적 합계가 전부 다 148평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유자 해가지고 이름이 누가 있고,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3취득자 이런 말이 나와요. 제3취득자. 여기 지금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이름이 달라요. 제가 지워놨지만. 그리고 채권자는 고성농협 나오는데 제3취득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사는데 부동산을 사는데 저기 있잖아요. 근저당 같은 거 설정되어 있는 거, 그거를 담보대출을 내가 인수하면서 매수를 하게 될 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인수하는 사람이 제3취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여기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원래 전 주인이고요. 전 소유주예요. 그리고는 그다음 이제 근저당권자가 고성농협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을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제3취득자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자, 그럼 입지 보겠습니다. 입지 보면은요, 여기 윗부분 있죠? 여기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고, 이 일대가 장평동이죠. 그죠? 장평동에 굉장히 다가구 원룸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평동이 제일 가까워서 다가구 원룸으로서는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붙어 있는 데가 여기 고현동이거든요. 고현동 쪽도 굉장히 다가구 원룸 건물이 많아요. 장평동에 그저 좀 가까운데 없으면은 그저 바로 옆이에요. 네,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현재 이제 요 물건, 경매권은 여기 위치, 거제시청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괜찮더라고요. 큰 도로에서 바로 옆에 건물 이렇게 되는데 자세한 것은 입지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요. 이런 다가구 원룸 건물을 볼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셔야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어봤는데 여기에 뭐라고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만약에 기재가 돼 있다면 여러분 대출 같은 거 안 돼요. 낙찰 받더라도. 근데 보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해요, 여기가. 그리고 보고 또 가구 수를 봐야 돼요. 보니까 9가구래요. 건축물 대장이 9가구인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18가구 이러면은 완벽한 방 쪼개기가 돼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게 위반한 건데 위반 건축물 딱지가 안 돼 있더라도 뭐예요? 현황이 그러하다면 언제 적발돼서 어떤 식으로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걸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 9가구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9가구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여기 보니까 토지가 필지가 3개예요. 토지 보니까 토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토지 2번, 3번은 대지 이제 그리고 토지 1번은 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그래서 토지 합계가 4억 5천 돼 있고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 보니까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기 때문에 1층 면적 13평은 뭐 계단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 2층, 3층, 4층 그래서 다가구 원룸 건물은 3개 층으로 됩니다. 그죠? 층수가 하나 더 있으면은 4개 층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공동주택이 되는 거예요. 빌라라든지 그죠? 그런 거는 그런 경우에는 각 호실이 전부 다 그러면은 다세대가 되겠죠. 그죠? 다세대 빌라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2층, 3층, 4층인데 각 층에 3개씩이 있답니다. 각 3개. 아까 9가구니까 맞죠? 각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서 원룸이 하나고 투룸이 2개고 그렇답니다. 너무 친절하네요. 보통 보면 잘 이렇지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안 하는데 원룸 하나, 투룸 2개, 각 층별로 이렇게 있다고 상세히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건물하고 건물 감정이 5억 6천 얼마 합해서 그래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등기부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등기부 보니까 건물 등기부입니다. 이제 임차인 관계 이런 거는 우리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2015년 5월 14일 날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때 이제 건물 지어져서 이제 건물 등기가 된 거예요. 그날 2015년 5월 14일 날 근저당 바로 들어옵니다. 고성농협에서 아까 위에 고성농협이라고 했죠. 9억 3천 채권 최고액 9억 3천입니다. 원래 돈 빌리면 원금의 120에서 130%를 채권 최고액으로 해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2월 1일 날 다시 6천만 원 더 대출을 또 받았군요. 그런 상태에서 2017년 12월 11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현재 소유주에게로. 그죠? 이제 근저당을 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뭐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임차권 등기도 들어오고 전세권도 들어오고 임차권 등기 뭐 감유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안 좋았잖아요. 이 몇 년 동안 거제도가 그죠? 자, 2019년 6월 7일 날 경매가 들어옵니다.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 고성농협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뭐 제일 위에 있는 여기 고성농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고 그래서 다 여기 뭐 다 이렇게 말소됩니다. 뭐 권리상의 어떤 하자는 이게 이제 소유권 보존되고 바로 근저당이니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임차인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2015년 5월 14일입니다. 2015년 5월 14일. 그러면 한번 저기 임대차 보호법 한번 볼게요. 2015년 5월 14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 사이. 그죠? 자, 그리고 경남 거제시니까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보증금이 4,500만 원 이하일 때 1,500만 원까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해준답니다. 4,500 이하일 때 1,500까지예요. 임차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입 날짜부터 보고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등기는 2015년 5월 14일이니까 자, 그래서 한번 2015년 5월 14일보다 빠른 사람 있나 보겠습니다. 2016년, 2018년, 2015년인데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5월 22일인데 아까 5월 14일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늦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보니까 말소 기준 등기보다 먼저 전입이 되어 있는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임차인 전부 다 대항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은 없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이왕이면 좀 배당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못 받으면 마음은 좀 편치 않지만 우리가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보증금 4,500만 원 이하일 때 1,50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4,500 이하인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뭐죠? 1억 1,000, 그 다음 1,500. 이 사람은 그죠? 1,500이에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따지지 않고 보증금만을 보게 되죠. 1,500만 원이니까 소액임차인입니다. 그죠? 1,500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다 받겠네요. 그죠? 제대로, 그죠? 뭐 확정일자, 전입 확정은 상관없어요. 그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배당 요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일단 보증금만 보자고요. 밑에는 이 사람 또 1억 1,000이에요. 그 다음 또 9천만 원. 여기 2천만 원 일단 있어요. 소액임차인이에요. 그 다음에 4천만 원 있습니다. 여기도 소액임차인. 9천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고요. 그 다음 9천이고 5천이고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임차인들이 쭉 하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네 사람은 다 1,500만 원. 그죠? 1,500은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1,500 중에 1,500, 2,000 중에 1,500, 4,000 중에 1,500, 3,000 중에 1,500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는 것은 확정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죠? 전입하고 배당 요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했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확정을 그러면 받을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확정은 그럼 뭐하러 받아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최우선 변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리 왜 보면 전세권 등기하는 거 있죠. 근데 전세권 등기는 임차인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 스스로 혼자서는 못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거나 아니면은 법원 등기소에 가서 일자를 받게 되면은 그 날짜 기준으로 전세권 등기한 것 같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확정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상의 날짜 순서대로 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걸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전세권 등기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서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순서에 넣어주는 거지 순서에 넣어준다고 해서 꼭 배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례차례 배당을 받아서 그저 자기한테 돈이 남아서 오면은 받는 거고 아니면 할 수 없이 못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여기 임차인들 보니까 전부 다 보면은 다 확정일까지 제대로 쫙 받았어요. 확정일까지 쫙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는 그게 효력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서가 밀려서 못 받을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일단 최우선 변제는 네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상 배당표예요. 지금 2차 최저가로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배당표가 된 겁니다. 예상 배당표예요. 지금 최저가가 7억 842만 2천 원입니다. 경매 비용이 687만 6천 원. 빼면 실제 배당할 금액은 7억 154만 6천 원입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아까 네 사람의 소액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여기 네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 1,500만 원씩 받고 그리고 남는 돈이 고성농협으로 갑니다. 고성농협이 받을 돈도 많죠. 아까 9억 3천 있고 뭐 또 나중에 보니까 또 있고 막 이런데요. 자, 그런데 고성농협이 제일 처음 근저당 설정할 때 뭐죠? 금액이 9억 3천이었어요. 채권 최고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 고성농협도 다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아까 뭐죠? 확정일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로 들어간 우선 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부 주택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받을 게 없어요. 못 받아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네 사람만 받을 뿐이고 어느 사람도 지금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9천만 원, 9천만 원, 1억 천, 1억 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죠? 할 수 없지만.
자, 그래서 다시 임차인 관계 정리를 이렇게 한다 하면은 쭉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있는데 아까 뭐죠? 뭐 9천만 원, 9천만 원, 1억 천, 1억 천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받는다 그랬어요. 5천만 원도 그렇고 4,500 이하인 사람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사건을 우리가 입찰을 들어갈 때 뭐 시세 조사하고 월세 조사해 가지고는 입찰가를 나름 정할 때 명도에 관한 거를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네 사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갈 때 배당일에 법원에 갈 때 낙찰자로부터 명도 확인서 그리고는 인감증명서 요 서류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집을 비우고 서로가 어떻게 딜이 가능한데 나머지 임차인들 같은 경우 하나도 배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밖에 없죠. 협상을 잘해서 이사비 좀 드리고 그죠? 잘 얘기 잘해서 내보내는 거. 그게 안 되면 최악으로 가면은 강제 집행까지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강제 집행 그 사람들 나가겠어요? 돈이 1억인데 뭐 1억 안팎인데 너무 안 됐다. 안 나가면 어떡해요? 안 나가면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도 뭡니까? 경매 들어오고 한참 지났잖아요. 경매 들어간다는 거 알고 뭐 1년 뭐 1년 몇 개월 막 이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 자기들도 많은 곳에 상담도 해보고 해서 자기들이 배당을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퇴요. 내가 끝까지 나는 버티겠다.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얘기를 잘해서 위로도 좀 해드리고 이사비도 좀 드리고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사비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잘 해가지고 얘기도 잘 하고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지. 저희 뭐 지금까지 그렇게 뭐 다가구 원룸 건물 상가주택 여러 이제 건물들 낙찰 받으면서 뭐 불미스러운 일 있고 이런 일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어요. 한 푼도 왜 내가 왜 이사비를 왜 줘야 하느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얘기를 잘 하면 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는 잘 될 겁니다. 이런 이제 경매권 보면은 제가 이런 거 소개를 하면 꼭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아이고 명도 어떻게 하나 힘들겠네요. 힘들겠네요. 라고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뭐죠? 아, 내가 낙찰받아서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오랜만에 다가구 원룸 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부터는 뭐죠? membership, 그죠? 멤버십 제도를 하면서 금요일 올리는 강의는 유료 강의로 그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똑같이 그죠?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월수금 해서 강의를 올리고 또 별도로 강의를 올리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모로 좀 시간이 없어서 월요일, 수요일은 예전처럼 7시 30분에 제가 강의를 올리고요. 금요일 올리는 강의는 유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올리는 걸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